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정책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이 문제가 지방직 문제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이론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냈어요. 상당히 지엽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영역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어려웠는데, 그래도 많이 맞추셨어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자,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요 내용이 쉬운 게 아니고, 분명히 어렵게 들어가고 깊이 들어간 게 맞는데 아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거죠. 반면에 이제 정책 집행론에서 반미터 반오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찍었거든요. 그거는 내용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 안 봤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대학 교재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직 깊이 나올 게 좀 더 있거든요. 더 읽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그 깊이 있는 거이 다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윈터라든지 다른 모형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걱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7급 하신 분들이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9급을 일단 요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것도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제목 정도 물어보고 통합이냐 아니면 하향이냐 상향이 뭔지 가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7급은 25문제가 되었고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100%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문제가 왜 깊이 들어갔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그냥 통합이다. 누가 말했다. 그 정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분석 체계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현장을 봤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상향이에요. 다만 여기다 영향을 준 요소를 법률 요소라든지 정치 요소를 위에서 그려보거든요. 통합 모형인데 밑에를 봤지만 위에서 그리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상향이고 여기 영향 준 요소는 하향 설계예요. 그래서 요 하향과 상향 용어를 바꿔요. 분석 단위가 하향이고 뭐 상향 요소를 가미했다. 이건 엘모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분석 단위는 밑에를 봤는 현장을 봤는데 위에를 이게 하향 쪽으로 가미할 거니까 그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념 체계를 물어보죠. 또 요번에 신념 체계 물어봤는데 좀 깊이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규범이고 누가 정책이고 누가 부차냐 그 얘기야. 여기는 부차가 나와버렸네. 행정규칙, 예산 배분 이런 절차적 규정이 바로 뭐다? 부차 세컨드리 신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참고하는 책이 정책학은 정정길 선생님 아니면은 누구냐면은 그 남궁문 선생님이거든요. 똑같은 영어인데 그 번역이 약간 달라요. 여긴 2차 신념이라고 번역하시는 분은 되게 정정길 교수님인데 남궁민 선생님은 부차 신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거 있어. 정정길 선생님은 지지연합 모형이거든요. 옹호연합 이게 쓰는 거 보니까 또 다른 교수님의 좀 감이 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책은 아닙니다. 정정길 선생님은 그냥 지지연합 모형이고 그다음에 세컨드리다 이런 얘기하신 분들은 되게 정정길 교수님 책인데 어쨌든 표현이 다르니까 또 다른 책이 또 들어온 것 같아 감이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기억은 뭐다? 현장을 보니까 하위 체제 맞아요. 하위 체제를 초점을 두는데 조심할 거는 여기다 영향 준 요소는 위에서 내립니다. 하위 체제라는 건 현장이잖아요. 상향 쪽이잖아 지금. 근데 여기 영향을 준 요소는 하향 쪽으로 내려요. 하향 쪽으로 안정적 요소가 있고 역동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려해서 내릴 겁니다. 그다음에 기억은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옹호연합에서 얘는 그 제일 먼저 집행론 연구한 사람이 프레스만고 일답스키거든요. 그분들은 5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그래요. 5년 정도. 그래야지 집행이 효과 있나 없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분은 아니에요. 5년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을 봐야 돼요. 10년 그 이상을 봐야 되고 정책이라는 게 옛날 과정론처럼 의제론, 결정론, 집행론, 평가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집행되고 수정되고 집행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과정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변동론이라고 그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 바꿔간단 말이야. 학습이라고 그래요. 이런 학습에는 정책 지향 학습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 지향 학습에 의해서 정책이 바뀐다는 건데 천천히 바뀌고 힘이 대등하다 보니까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바티어 모형이 점증인가 비점증인가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점증 모형이고 이런 학습은 어떤 학습이 있다? 내부 학습도 있고 외부 학습도 있죠. 우리 배웠잖아. 학습에는 단순하게 어떤 목표가 있는데 수단 가지고 수단 맞춰간 내부 학습도 있지만 이 문제 그 자체를 더 좋게 만들고 목표 그 자체가 상향되는 외부 학습도 있거든요. 그 결과 내가 어떤 지지연합이 있었어. 하위치 지지연합이 여러 개 있잖아.
어떤 지지연합이 내가 뭐라 주장했어요.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번 할 때는 좀 더 주장을 정교하게 한다든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내 주장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성공했다면 성공한 사람끼리 경험해서 또 진화할 거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사람도 역시 바꿔가면서 다음에 채택해달라고 노력할 겁니다. 그치?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집단의 주장, 이 집단의 주장이 서로 교차돼 가면서 상호 발전하겠죠. 그러다 보니 뭐가 있다는가? 내부도 있고 이런 간의 어떤 정치학습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었죠. 반면에 이제 부차학습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처음입니다. 부차학습이 뭐냐 물어보고 이게 틀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데 행정규칙이나 예산 배분, 행정규정 해석은 정책 핵심이 아니라 이건 부차 핵심입니다. 이러다 보니 뭘 구별해야 돼? 기본 핵심, 이건 규범 핵심이라는 거야. 규범 핵심, 그 다음에 정책 핵심, 2차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가 기본이고 뭐가 정책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2차인가를 봐야 돼요. 디귿은 틀렸죠. 이건 정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건 부차 핵심입니다. 책의 번역이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 정정길 선생님은 가장 큰 게 규범 핵심이에요. 규범 핵심. 영어 단어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반면에 남궁 선생님은 이걸 기본 핵심이라고 그래요. 기본 핵심이 제일 크고 이게 규범 핵심입니다. 반면에 이 기본 핵심을 기반으로 특정 정책에 가미된 게 바로 뭐가 돼? 정책 핵심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정규칙 이런 절차 같은 게 뭐다? 부차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규범이다, 정책이다, 부차다. 또는 기본이다, 정책이다, 부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여기 넘어갈게요. 신념체계는 이건 남궁 선생님입니다. 기본이다. 그다음에 정책이다, 부차다인데 정정길 선생님을 기본을 우리 뭐라고 규범이라고 그래요. 이걸 규범이라고 그러고 정책은 그대로예요. 정책 그대로고 부차가 바로 이분은 2차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2차 핵심은 이제는 정정길 선생님이지.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나는 정정길 선생님을 책을 가지고 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건 절차 규정밖에 안 돼요. 예산 배분이나 절차 규정이니까 이건 쉽습니다. 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요거가 아마 다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요. 기본 핵심은요. 그냥 가정이에요.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아니고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자유가 좋아요? 평등이 좋아요?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좋다, 난 평등이 좋다. 저는 자유가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난 보수주의 같아요. 근데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책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자유가 더 좋아. 어떤 분은 평등이 더 좋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기본 가정이야. 이거가 있다고 해서 요것 때문에 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요번에 그럼 해봐. 요번에 의원 정원, 그 의사 정원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의사 정원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치? 물론 자유가 좋냐, 평등이 좋냐를 가지고 이게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은 이건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 가정이야. 인간은 착합니까? 아니 나쁩니까? 그치? 이런 가정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가정에 의해서 정책 영향받는 건 맞지만은 이건 특정 정책 영향을 특정 정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게 바로 뭐가 기본 핵심이 되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나는 이런 정책은 찬성합니다. 이런 정책 반대합니다. 나는 스마트 뭐 그 주민등록을 반대합니다. 근데 스마트 어떤 분이 찬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 정책 핵심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하위 체제가 신념 체계로 묶이는 것은 기본 핵심이 아니라 뭐다? 정책 핵심으로 묶이는 겁니다. 요 정책 핵심이 잘 안 바뀌는 건데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어떤 제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정책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니까 저는 원래 그걸 반대했어. 뭐냐면 스마트 주민등록증을요. 왜?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이미 많이 침해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블록체인으로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오히려 스마트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바뀐 거야, 내가 지금. 그렇다고 내 자유나 평등 가치관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기본 신념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뀐 건 아니지만은 내가 경험하고 기술 발달하고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내 정책에 대한 선호는 바뀐 겁니다. 잘 안 바뀌겠지만 10년 이상 지나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책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기본 핵심은 특정 정책이 아니에요. 이런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그냥 기본 가정이야.
난 자유가 좋아요. 평등이 좋아요. 물론 이런 가정에 의해서 정책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이런 하위 체계 형성하는 것은 이런 기본 가정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 집단이 만들어져요. 그치? 기본 핵심은 거의 안 바뀌어요. 정치 핵심도 안 바뀌는데 10년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차 핵심은 제일 자주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어떤 사회 준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준다. 요게 바로 기본 핵심이야. 인간에 대한 본성이 착한가 나쁜가 이런 것들 기본 가정. 그다음에 자유평등 중에 누가 더 좋은가. 그렇지? 약자한테 복지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장은 큰 게 좋은가 정부가 큰 게 좋은가. 이건 기본 가정이야. 이걸 가지고 물론 이런 것들이 특정 정책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정이어도 어떤 사람은 스마트 주민등록등에 찬성, 어떤 사람은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핵심으로 그 하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하위 체제는 올라가면 이 정책 핵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별하는 게 뭐다? 그냥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그냥 기본 전제라면은 기본 핵심.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주고 이걸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물어본 다음 정책 핵심. 그다음에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럼 여기다 어떻게 예산 배분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수단 도구 물어봤을 때는 부차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 기억은 거의 안 변할 거고 얘도 잘 안 변하지만 10년 특히 기술 발달이라든지 사회 충격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바뀔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부차 핵심은 자주 바뀌는 거고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치? 아직까지는 누가 기본이고 누가 정체인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친구는 나올 게 되게 많고 얘가 왜 많이 나오냐면요. 요 모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논문 쓰기 정말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시는 정책학 선생님 되게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선호하는 내용이고 시험 나올 것도 되게 많고요. 어쨌든 이 이론 기반으로 하위 논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내용도 아주 깊이 들어간 거고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어쨌든 뭐가 기온 맞았습니다. 니은도 맞았어요. 디귿은 이건 뭐다? 정책 핵심이 아니라 이건 뭐다? 부차 핵심이에요. 이건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리을이 틀렸는데 이게 어렵게 나온 겁니다. 요 규범 핵심이 아까 남궁은 기본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특정 정책이 아니라 뭐다? 모든 정책을 깔고 있는 기본적 가정이에요. 모든 정책에 영향을 주는 내가 선호한 모든 정책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본 가정이고 특정 정책이 한정된 것은 뭐다? 이거는 규범 신념이 아니라 뭐다? 정책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규범 핵심을 바뀐 거야. 지금 바꾼 거야. 근데 어떤 분은 규범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둬야 돼요.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용어 나왔을 때 헷갈리니까 누가 규범이고 누가 기본인지. 그래서 기본 규범은 전제 조건들. 이걸 가지고 특정 정책을 선호한다, 싫어한다에 대한 그게 정책.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 규정들이 되게 뭐가 돼? 부차 핵심이 될 겁니다. 또 이분은 2차로 써놨는데 세컨들이 똑같아 영어는요. 어떤 부차로 써놨기 때문에 2차와 부차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기본 규범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 바뀌지도 않겠지만 이거 바뀐다고 해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바뀌지도 않겠지만요. 또 이 규범으로 정책 선호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지? 정책 집단 만들어지는 건 뭐다? 하위 체제 만들어지는 건 규범 핵심이 아니라 뭐다? 정책 핵심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본 핵심으로 어떤 하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책 핵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그 행정학적으로 뭐 요새 학술적 얘기 많이 나오던데 가장 깊이 들어간 게 이 문제입니다. 얘가 제일 깊이 들어간 거고 반미터 반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목 물어본 거야. 다만 안 본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뭐 11%밖에 안 나왔다는 그 리더 그 구성원 관계 모형. 그건 4번이 틀렸어요. 그렇지. 도덕성은 자질론이기 때문에 그 내용 몰라도 그냥 자질론인지 상황론인지만 알아도 도덕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 너무나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친구 다 물어봤어요. 전부 리을 찍었어요. 리을이 맞다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대 틀린 답을 맞았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질론, 그다음에 상황론만 갈라도 도덕성이라는 단어는 자질론이기 때문에 상황론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이론이 아니어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학술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50번 같은 문제, 아니 50번이 아니라 요 문제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또 지엽적인 건 뭐가 지엽적이었냐면은 그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 시험 점수법이나 요소 비교법이 왜 객관 주관이 들어왔는가 그런 것들 그건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게 낸 건데 우리가 자주 맞추는 이유는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만 하면 맞춥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좀 정리해갖고 보여드리면 돼요.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역할이 그건 거지 누가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 만약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면 누가 규범이고 부차는 쉬워요.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누가 규범이고 너가 누가 정책인가를 물어볼 건데 대학 교재에도 정책 핵심은 안 나와 있어. 왜? 정책 핵심은 정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나와 있다? 규범 핵심만 나와 있습니다. 기본 핵심만. 이거 기본 전제들이니까. 그래서 남궁 선생님 책에도 요거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5개. 요거만 외우신다면은, 아, 요거 빼버리면 나머지 부처 아니면 정책 핵심일 거니까 가르긴 쉬울 거예요. 보다시피 특정 정책이 아니에요. 기본 가정이야. 큰 국가 좋아요. 작은 국가 좋아요. 이게 정해진다고 해서 어떤 정책에 국가 개입해라 반대한다 갈라지는 게 아니야. 정책마다 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큰 국가 좋아하더라도 요건 개입하지 마라. 어떤 분은 작은 거 좋아하더라. 이건 개입해야 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위 체제 만들어진 건 기본 핵심이 아니라 보다 정책 핵심으로 갈라진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됐지? 그래서 얘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바뀐다? 기술 변화 또는 충격, 사회 충격들 여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정도에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책 지향 학습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